2장은 생성형 AI 확장, 마이, 마이GPT와 RAG라는 장입니다. 먼저, 왜, 왜 확장이 필요한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의 근간을 이루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GPT-4만 해도 한 번 더 튜닝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학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바로 어제의 뉴스까지 반영하지 못하죠. 이렇게 되는 메커니즘의 라지 랭귀지 모델의 메커니즘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학습 비용이 굉장히 오래 들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그리고 기업용 아니면 개인용 엑셀 파일만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하려면 어펜드라고 하죠. 마지막 데이터에 추가시켜서 어, 데이터를 컴퓨터에 주면 되는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학습을 시키면 처음부터 다 시키는 건데요. 제가 이 장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LMM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스토어 저장한다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임베딩 시킨다고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워드를 데이터를 임베딩 시킨단 말이야. 근데 그 임베딩 자체가 데이터가 크게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를 한번 이제 그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어, LMM의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기 어렵고 그만큼 CPU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학습 자원이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 이후의 데이터를 어펜드식으로 학습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넣고 여기 이제 나의 특별한 데이터를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어시스턴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요 페이지에 있는데요. 특히 뭐 기술이나 정치나 경제 등 변화가 빠른 부분에서 이러한 외부 데이터 주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주입해서 다양한 상황과 요구 사항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요구 사항이라고 하면 특정한 요구 사항인 어떤 특정 기업의 최신 제품이나 시장 동향 같은 것을 넣어서 그래서 이 LMM에게 고등학생 수준의 LMM을 대학생 특정한 분야를 전공한 대학생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부만 졸업한 뭐 자연계를 졸업한 학부생에게 뭐 대학원 특정 전공의 대학원 석박사 수준의 지식을 더하다든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외부 데이터를 주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에서 말씀드린 생성형 AI 확장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 GPT. 제가 챗 GPT,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저희가 GP 시점에는 마이 GPT밖에 이게 안 됐습니다. 근데 아마 클라우드에 뭐 2주 전인가요? 나온 프로젝트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일단은 챗 GPT 기준으로 마이 GPT를 이용한 방법과 RAG, 렉이라고 업계에서는 간단히 줄여서 부르는데 렉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번 장에서 소개해 드리고 합니다. MyGPT는요, MyGPT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특정 연구에 대해서 PDF 등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를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답변을 끌어내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RAG는 아예 챗 GPT
서비스 쪽에 챗봇에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 소스에 저장된 지식을 활용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는지, 특정한 경우에 좀 돈은 들지만 비용과 노력은 많이 들지만 레그 방식이 더 선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인지도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GPT를 갈 텐데요. GPT는 예전에 노코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노코드는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이 원하는 것을 그 원하 얻어내는 그러한 컴퓨팅 방식인데요. 노코드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그 드래그 앤 드롭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그 생성형 AI가 나온 후부터는 자연어로 자연어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프로그래밍 돼서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마이 GPT 안에다가 이런 것들 그 넣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이 GPT 생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방식하고 컨피규어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어, 서로 어느 것으로 시작해도 좋지만 초보자는 컨피규어 방식을 하면 그것이 이제 크리에이트 방식과 거의 준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컨피규어 방식을 추천을 하지만 가끔 그런 틀에 벗어난 조금 크리에이트 방식을 아예 그냥 스크립트를 축축축 잘 써서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좀 자신 있는 분들은 크리에이트 방식으로 한 것도 괜찮습니다. 좀 이따가 그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GPT를 만들기 따라하는 건 좀 이따 실습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화면에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규어 방식으로 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도 우리 여러분 교재와 교환에는 연말정산을 상담하는 챗봇인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면요. 이름을 주고 디스크립션 넣고 인스트럭션이 사실 프롬프트에 해당합니다. 이 프롬프트는 어, 지금 너는 그러니까 세무 상담을 해주는 챗봇이라는 것을 잡을 이렇게 디파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 나는 한국어로 좀 답변을 해주고 첨부한 PDF를 통해서 답변을 해줘. 라는 걸 이제 이 프롬프트를 이 인스트럭션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컨버세이션 스타러스는 뭐냐면 그 기초적인 그러니까 우리 Q&A를 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할지도 좀 처음에는 사용자들이 따라하기 힘드니까 이러한 그 기본적인 질문들을 프리셋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뭐 연말정산이다 보니까 내가 신용카드를 썼을 때 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공연 티켓, 박물관 입장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 교육비도 어떤 유형의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안경을 구입했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GPT의 제작자가 프리셋으로 좀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난리지라는 여기에 이제 PDF나 파워포인트 또는 엑셀, 아래 한글은 PDF로 바꿔서 넣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업로드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이는 샘플에서 보이는 PDF들은 전부 제가 국세청에서 이 교재를 집필할 당시 국세청에 올라가 있는 꽤 많고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PDF를 주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챗봇을 만든 겁니다. 그런 챗봇을 실제로 실행해 보면 어떤 것을 가능하냐면 이 PDF에 난리지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것을 LMM이 이제 파싱해서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나의 시나리오를 넣는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프롬프트 프롬프트 강의에도 좋은 예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내 배우자가 이제 그 외벌이다 보니까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 근데 의료비 시나리오 아시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정 금액의 의료비에 지출하지 않으면
사실 연말정산에 그 증빙서를 제출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의 의료비 이상 썼을 때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이 잘 나옵니다. 당시 제가 다 검토했던 건데 요런 로직들을 어, 그 PDF에서 읽어서 챗GPT가 읽어서 잘 가이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한 그 엉뚱한 질문도 좀 입력을 했는데요. 신용카드로 껌 산다고 소득공제 안 되잖아요. 연말정산에서. 그래서 어, 이런 소액 구매들은 뭐 소득공제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제가 이 시간은 프롬프트 강의가 아니고 이 GPT 강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조할 것은 왼쪽에 프롬프트를 넣고 샘플 지문을 넣고 아래 난리지 부분에 그 지식이 되는 기반 베이스가 되는 이러한 그 데이터나 매뉴얼 등을 넣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프리뷰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를 넣고 빼고 더 그다음에 이런 그 인스트럭션 안에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가면서 이런 프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MyGPT를 이제 퍼블리시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작성하고 나면 이 오른쪽 위에 여기 업데이트를 누를 때 이제 그 나만 볼 건지 전체적으로 볼 건지 퍼블리시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퍼블리시를 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GPT 스토어에 올리는 건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브리언 옵션, 애니얼 링크 옵션 등 뭐 이런 옵션을 통해서 공개 범위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요때 이 책이 저술될 때는 게시된 GPT는 모든 플러스 사용자, 이게 유료 버전에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유료 버전 사용자에게만 GPT가 사용했는데 지금은 모든 무료 사용자까지 G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드는 사람은 유료 사용자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GPT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 제일 위에 디자인 생성하는 이런 GPT, 비디오, 글쓰기 지원, 다이어그램 도식하는 것부터 PDF 분석, 요약하는 GPT도 있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어, GPT들이 이미 있고요. 많이들 좀 제 주위의 분들 많이 좀 쓰시는 게 이러한 다이어그램, 쇼움이라는 GPT가 있는데 그 쇼미 다이어그램을 쓰면 어, 내가 입력한 자연어를 기반으로 뭐 마인드맵을 만들어준다든지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좀 특정한 것들은 이제 논문 특정 분야의 논문 검색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자들께서는 이것도 많이 쓰고요.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많이 있는 것들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요거에 이제 좀 상업적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요. GPT 스토어가 아직은 수익 모델을 구현하는 사례가 없는데, 향후 GPT들이 좀 많이 생기고 나면, 오픈 AI에서 수익 쉐어 모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사용자들이 챗 GPT에 내는 유료 사용료를 우리에게 분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 마이 GPT 자체, 마치 앱스토어처럼 그 제 질문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다. 앱스토어처럼 GPT 스토어에 어떤 결제 모듈을 넣어서 거기서 이제 사용자들이 별도의 신용카드 지불을 통해서 GPT를 구독하는 그 두 단계 두 가지 종류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랐는데 문제에 마이 GPT 만드는 것이 출제될 수 있죠.
예, GPT 만든 거 좀 이따 제가 실습을 할 텐데요. 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출제 범위에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MyGPT와 GPT 스토어의 관계는 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 수익 모델이 붙을 것을 예상을 해서 스토어로 출시를 시킨 거고요. MyGPT를 그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앱스토어에 있듯이 스토어로 출시를 일단 시켜둔 것이고 그것은 수익 쉐어를 하기 위한 준비 사항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냥 퍼블리시만 해도 될 텐데 일부 스토어라는 이름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이 한 20분 흘렀는데 GPT는 간단한 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걸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순한 나의 자료 관리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끔 나의 GPT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그게 괜찮은 유료의 가치가 있다면 유료 모델까지 상정하는 것이 이제 마이 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할 텐데요. 간단하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켜보시고요. 챗 GPT 켜시고요. 만드는 방법은 뭘 만들 거냐면 내가 쓰는 프롬프트를 항상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GPT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플러 GPT-3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이제 익스플로러 GPT 누르면 뭐 아까 얘기한 다이어그램 이런 것도 제가 쇼미를 를 한번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쇼미를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스타트 챗을 하면은 여기에 뭘 넣어볼까요? 뭐 GPT를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아래의 내용을 마틴드 맵으로 그려줘 하고 첫 번째가 뭐 행성 뭐 LM LMM의 종류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요거를 뭐챗 GPT 그다음에 그 헬링 뭐였죠? 보여줄까요? 맞나? 해놓고 그거를 마인드맵으로 그려줘. 그렇게 하면 연락을 해주면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이런 GPT 만든 거는 유료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료 버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1급의 시험은요 저희 기본적으로는 유료 사용자 좀 고급이기 때문에 이런 GPT 같은 모델을 사용하려면 한 유료 사용자를 좀 전제를 하고 저희가 1급 교재는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료 구독을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추후에 구독하시는 걸로 하고 화면을 그냥 보시는 것으로 하고 유료 사용자들께는 직접 저를 따라서 굉장히 쉽게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기가 끊겼는데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 예전에 어떻게 해요? 마인드맵 사용법을 익혀야 됐죠.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자연어로 다 처리된다는 게 이제 LMM의 특성인 거.
제가 화면에 이 GPT에서 하나만 더 나가 볼게요. 뭐 클로드 밑에 위에 클러 클로드 노드 밑에 두 가지 두 개의 노드를 추가해줘. 그리고 두 개를 넣어볼게요. 이게 클로드 중에 오퍼스 이게 스펠링 맞을 건데 오퍼스라는 버전이 있고 소넷이라는 버전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always allow를 그냥 그 켜놓을게요. 네. 그럼 얘가 가서 아까 마인드맵에 네, 만들었죠. 오퍼스하고 소넷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기존의 아마 소프트웨어들도 이 생성형 AI 기반으로 된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기존의 마인드맵 소프트웨어가 그 생성형 AI 기반을 한다면 그게 GPT 스타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구독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변해 가는 겁니다. 네, 이정훈님 감사합니다. 그 피드백 화면을 올려주셔서 제가 사실 여러분이 보는 화면 잘 안 보이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만드는 걸 간단히 해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나의 프롬프트를 영어로 항상 바꿔서 하는 그런 GPT를 한번 GPT 스토어에 출시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위에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고요. 크리에이트에서 뭐, 잉글리시라고 할까요? 영어로, 영어로 프롬프트. 디스크립션이나 네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 프롬프트를 뭐, 영어로 바꾸어주는 GPT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근데 한번 팁으로 여러분 프롬프트 강의를 앞에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프롬프트를 영어로 바꿀 때의 그, 제 사이드 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영어로 바꾸는 게 왜 좋을까요? 예. 이런 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피드백이 어려워서 영어로 바꾸는 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그 생성형 AI는 그 언어를 타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 해도 아무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토큰 개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토큰 개수는 이제 물리적인 개수의 차이인데 한글로 바꾸면 토큰을 많이 소모하고요. 그 다음에 CPU하고 이 GPU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그 생성형 AI 서버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그 데이터 아마 앞에 이승희 교수님 강의에서도 생성형 AI가 막 뻗을 수도 있고 잘 됐다가 안 됐다 할 텐데요. CPU하고 메모리 자원을 많이 소모하니까 한글을 번역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계산하는 것보다 이 한국어 그 많은 토큰을 처리하느라 컴퓨팅 자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하는데 컴퓨팅 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 언어를 처리하고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 최일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적은 한글 데이터베이스 그 인베딩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죠. 얘는 인베드 돼 있는 그 언어 모델 안에서 그걸 찾아내서 컴퓨터 자원이 약간 낭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개선될 거라고 보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사용하는 컴퓨팅 자원은 영어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에 뭐라고 할 거냐면
내가 지금부터 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모든 걸 영어로 바꿔서 프롬프트를 해줘라는 걸 할 겁니다. 이걸 다 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 메모장에 이 프롬프트를 그냥 남겨드릴게요. 네. 그리고 화면에도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메모장에 남겨드린 저희 채팅창에 남겨드린 저 프롬프트를 그냥 인스트럭션에 이렇게 따라 붙이십시오. 의미가 뭐죠? 제가 영어로만 얘기했지, 영어로 하거나 다른 모든 어떤 언어든지 나는 너한테 프롬프트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갖다가 into English, 영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영어로 답변을 해줘. 영어로 답변까지 받는 게 좋죠? 일단은 얘가 번역은 잘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은 다른 기능. 오른쪽 위에 요거 화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위에 이거 구글 번역기인데 이런 구글 번역기 위해서로 나온 걸로 그냥 번역을 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답변도 아예 그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예시 답변을 뭘로 줄까요? 너 준비됐냐고. Are you ready? 음, 이씨,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생성을 하나 하고 제가 지금 한 거는 뭐 특별한 단순한 프롬프트 그 GPT 만들기 실습을 위해서 날리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무슨 뭐 이런 시나리오에서 뭐가 가능할까요? 제가 책에 집필한 것도 있는데 뭐 특정 언어 세트를 넣을 수가 있겠죠. 언어 세트를 사전에 일반적인 언어 세트를 생성형 AI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은어라든지 제가 책에 집필할 때 넣은 거는 건설 용어, 뭐 나라시 이런 그 일본말로 된 건설 용어 있잖아요. 나라시가 한국말로 평탄하다. 이런 언어 데이터 세트를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세트까지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GPT는 너무 간단해서 웹 브라우징 필요 없고 왜냐하면 LLM 안에는 이미 그 번역할 수 있는 그 학습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 안 해도 되고 제가 데이터 분석 안 할 거니까 코드나 어나리시스 다 필요 없고 액션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다른 시나리오에서 보여드릴 텐데 외부 데이터 연결을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액션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해볼까요? 그 이 지금 요 아이콘을 만드는 거예요. 이 GPT에 난리를 이용해서 이 프롬프트를 얘가 인식을 해서 언어를 만들어 하나 만들어 주네요. 요거까지 만드는 까지 한번 돌려보시죠. 예. 저는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 난리가 만들어준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잘 따라와 주시나요?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여기 일부러 좀 기다리겠습니다. 요 정도면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좀 기다리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 메시지에 남기셔도 되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 주셔도 됩니다. 지침 뒤가 뭐니? 지침 뒤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 뒤에는 요거 한 줄만 넣었어요. 제가 Are you ready? 하니까 여기에도 떴죠? 네. 컨버세이션까지 따라오셨다고? 예, 그럼 다 하신 겁니다. 다 지금 컨버세이션 스타러스 이게 예시 질문이죠? 예시 질문까지 오셔서 다 따라오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는 오른쪽 위에 그냥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눌러볼까요? 뭐 나오는지? 자, 여기에 only me로 하시죠, 여러분은. GPT 스토어를 출시하면 모든 사람이 하는 거고요.
링크 있는 사람만 하는 거고 올림이. 왜냐면 제가 비슷하게 여러 군데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GPT 스토어로 출시하셔도 됩니다. 뭐 마음대로 하시죠. 올림이로 하고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저장까지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 링크를 주죠. GPT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생겼죠?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왼쪽에 내가 만든 GPT 안 보이시는 분. 네, 너무 쉽죠? 네, 다 하신 걸로 말씀들이 없으시니까 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만들어진 GPT를 수정을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이 GPT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떴으니까. 여기 Edit GPT. 한글 버전은 뭐 편집인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아까 똑같은 화면 뜨죠? 여기서 이제 뭐 특정한 데이터 세트를 더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외부 연결을 하는 액션을 올릴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화면 아예 컴퓨터 모니터 자체가 제가 공유가 됐기 때문에요. 이미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없죠? 이렇게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GPT 만든 건 굉장히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GPT 이제 이게 향후에 이제 비즈니스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거 프롬프트 영역에 파이썬 코드를 넣으면 파이썬 코드를 넣는 파이썬 코드를 넣으려면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는 데이터까지 같이 주시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얘가 어떤 해석을 할 것 같냐면 이 파이썬 코드를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넣으면. 근데 파이썬 코드만 넣어서 안 되고 파이썬 코드를 둘러서서 뭐라고 하는 뭐를 어떤 실행하는 거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파이썬 코드 생성하는 거 얘한테 시키시고요. 그 생성하기 위한 자연어를 충실하게 프롬프트에 넣으시는 게 얘 용법에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파이썬 코드를 넣는다고 해서 뭐 고장 나거나 터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시나리오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뭐 안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컨피규어와 크리에이터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컨피규어는요, 기본적으로 얘가 템플릿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템플릿대로 만드는 거고요. 크리에이트를 하려면 지금 이 컨피규어에서 뭐 이러한 뭐 첫 예시로 크리에이트에 이걸 넣으려면 이렇게 프롬프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네, 크리에이트 맞습니다. 크리에이트가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때는 컨피규어 위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복잡한 시나리오를 이제 크리에이트해서 구현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책에 있는 GPT를 만들고 어,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 눌러보자. 어떻게 되나? 방금 뭘 건드렸으니까 이거 업데이트를 했죠, 얘가. 그럼 뭐 뷰 GPT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크리에이트에 이메일님, 크리에이트에 GPT가 좀 파이썬 코드를 넣으면 음, 네,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그 파이썬 코드,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 올리고 GPT 사용 시나리오, 제가 데이터까지 오늘 커버를 하는데 어, 여전히 이 GPT에 쓰는 저거를 하는 거는 프롬프트를 우리가 자연어로 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어로 프롬프트에 내가 쓰고 그다음에 파이썬 코드,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가장 기여화가 잘 된 그 생성형 AI가 인식하기 쉬운 언어거든요. 언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파이썬 코드도 특별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 이 생성형 AI 입장에서는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넣는 건 어떤 효과를 내는 거냐? 아주 명확한 절차적인 기호화된 언어로 컴퓨터하고 소통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거 가능한데요.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yes, 됩니다. 될 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 따라오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파이썬 코드 파이썬 코드가 뱉어냈습니다. 뱉어낸 거는 차라리 조금 고급 사용자이신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쓰이는 뭐죠? 코렉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것에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 것에 넣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죠.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업무 자동화는 근데 그렇게 해서 업무 자동화를 한다. 업무 자동화. 업무 자동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만약에 그 업무 자동화가 RPA를 얘기하신 거라면 로봇 프로세싱 오토메이션 같은 RPA를 얘기하신 거라면 조금 요챗 GPT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질문 많이 주셔서 진행을 했고요. 41분인데 실습을 하나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볼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GPT 말고 다른 확장 방식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레그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제가 어떤 LMM 기초 LMM만 사용하는 거에 대한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GPT 시작한 것처럼 GPT도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데이터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GPT를 외부에다가 내가 공개를 했어요. 출시를 했어요. 근데 안에 파일 붙어 있잖아요. 이게 보이시나요? 화면에 파일 같은 거 붙여서 이제 하는 걸 하면은 이게 만약에 엑셀을 한번 예를 들게요. 이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건데 회사 일을 하려고 회사 일 하려고 만든 GPT입니다. 이 안에는 유료 데이터가 업로드 돼 있어요. 여러분은 보실 수는 없어요. 저만 뭐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 갖고 있다 제가 그 데이터까지 실습을 할 건데요. 어떤 거 돼 있냐 하면은 GPT가 이걸 다 그냥 뱉어내 버립니다. 정보 보안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쫙 나오고요. 얘를
약간 은어를 써서 가스라이팅을 하면 뭘 가스라이팅 해볼까요? 회사의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저도 안 해봤어요. 지금 처음 해보는 거. 이 정도는 괜찮네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가끔 과도한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아, 어, 뭐, 안 해봤지만, 뭐, 이렇게 이런 데이터, 이게 비싼 데이터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막 달라고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해서 지어짜면 줍니다, 이가. 근데 뭐, 여기서 삼성전자를 안 주네요. 네. 이게 지금 파이썬 코드거든요. 이렇게 얘가 뱉어주는 파이썬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파이썬 코드를 프롬프트에 넣은 게 좀 어색하다는 말씀 이런 겁니다. 빵이 5개. 아,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데이터 쪽에서 더 자세히 할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기업만 제가 넣어놨군요,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이터를 맨날 가지고 노는데, 어, 소프트웨어 기업만 5개를 했네요. 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면 요걸 밖으로 빼낼 필요가 있어요. 요 파일, 이 정보 보안에 문제되는 데이터들요. 그게 RAG라고 보시면 되고요. RAG는 기술 이름이에요. RAG가 약자가 뭐죠? RAG가 Retrieve Augmented Generation인데 이거는 어, 증강 증강된 뭘로 데이터로 증강된 검색 Retriever 검색이란 뜻이에요. 그 기술의 이름입니다. 기술의 이름이고 엔지니어들이 만든 기술의 이름이고 랭체인은 뭐냐? 요 기술을 구현하는 오픈소스 SDK의 모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게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어, 좀 복잡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1급 수준에서 어, 그, 이 순서와 절차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쉽게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아래쪽에 이게 MS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걔네는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날리지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요게 아까 얘기한 그 정보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예요. 이게 외부에 있어. 그래서 사용자가 프롬프트 에스크를 날리면 여기 갔다 와요. 외부 데이터를 갔다 와서 그래서 이 에스크알 퀘스천하고 요 정보를 합쳐서 LLM한테 줘요. LLM 안에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합쳐서 대답을 주니까 전문적인 회사 기밀 데이터가 챗GPT 바깥에 있어서 접속해서 보니까 훨씬 정보 보안에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날 때 RAG를 왜 써야 되냐? 그러면 특정 기업들의 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 데이터 보안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시면은 맞는 답이 될 겁니다. 이 RAG를 이용해서 실제로 지금은 뭐 챗GPT가 PDF를 처리할 수 있지만 예전엔 초창기 버전의 3.5 버전, 4.0 초창기 버전만 해도 잘 처리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챗 PDF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PDF를 주면 아까 얘기한 이런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PDF를 올려놓고 이거를 결합해서 심층 정보를 제공하는.
한때 날렸던 플러그인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게 챗 GPT 안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네. 뭐 과거에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RAG고요. 그래서 요 장만 좀 정리를 하고 쉴 텐데요. LMM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확장, 확장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GPT하고 RAG가 있는데 GPT는 노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툴이자 수익 모델 구현을 위한 스토어까지 가진 게 GPT고 좀 더 고급 기능에서는 RAG로 구현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LMM 확장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